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중간 선거 결과 민주당은 44년 만에 가장 많은 의석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개표 지역인 캘리포니아 21지구 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현역 의원을 앞서고 있습니다. 상원도 마지막 한석인 미시시피 지역 결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흑백 대결의 정수고 예상대로 공화당의 임시 백인 상원 의원이 승리하면 공화당은 다음 의회 회기에 2석을 늘리게 됩니다. 엘라바마주에서 땡스기빙 데이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총을 쏜 범인이 아닌데도 흑인을 총을 쏴서 사살했습니다. 진상조사를 하라는 시위가 커집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밝힌 뒤 원인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하나의 공통된 결론을 내립니다. 곧 다가올 경기 후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분석입니다. 특별검사는 러시아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측근인 중요한 증인 2명을 잃게 됐습니다. 한 명은 자의였고 다른 한 명인 폴 매나포트는 수사 중 거짓말을 계속해서 수사팀이 사전 합의를 깬 케이스입니다. 폴 매나포트는 대선 캠페인 의장이 되기 전에 위키릭스의 줄리안 아산지를 3번 만났고 특별검사 수사에 협조해 러시아로부터 보복을 받느니 평생 감옥에 있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팍스 진행자 겸 커멘테이터 제랄도 리베라 씨가 팍스 뉴스가 난민 신청자 행렬 캐러반을 보도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허드렛 니를 찾아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2,000마일을 걸어서 좀비처럼 보이는 캐러밴들을 팍스가 범법자로 취급하는 걸 보는 게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로 처음 로즈 장학금을 받게 된 한인 진 박 씨가 신분 때문에 영국으로 출국할 수도 없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8개월이나 갇혀 지낸 시리아 난민을 구구절절한 사연 끝에 캐나다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어제 이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요. 미시시피 마지막으로 그 한 지역은 2지역을 방문했는데 한 지역은 대통령의 방문이 8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대통령이 이제 두 사람 다 50% 득표를 하지 못해서 미시시피 결선에 나가는 임시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을 지지하려고 가서 선거 유세를 하고 나서는 오늘은 이제 의원들을 만나는데 정치인들을 왜 만나느냐. 그 가운데서 특히 멕시코에 벽을 세우는 기금을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통과시켜라.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 문을 닫겠다 하고 지금 대통령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행정부의 주도로 하더라도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닌데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앞부분에 3가지 아주 정말로 대단한 그런 급의 뉴스라고 할 수 없지만 어쩌면 이것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듣고 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아이템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8개월이나 식당도 없고 또 뭡니까? 아무튼 스토어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지낸 뒤에 결국은 캐나다로 난민 자격을 받아서 가게 된 한 사람이거든요. 시리아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일본 이름이나 중국 이름, 한국 이름은 너무 익숙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이름이 길게 나오면 거기부터 이제 뉴스에서 딱 포커스가 흐려져 버리는데 저도 처음에 이 뉴스 다룰까 말까 하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하산 알 콩타라는 사람이 2월 달부터 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에콰도르로 가려다가 갈 수 없다. 비자가 만료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멘 난민자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겪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인데
말레이시아 공항을 떠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어도 식당도 없는 지역에서 계단에서 잠을 자고 공공 화장실에서 씻고 음식은 식당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항공사의 그 직원들이 음식을 다 줘서 2월 달부터니까는 굉장히 하루에 3끼 먹었으면은 얼만큼 많이 다른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그에게 딜리버리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일상을 비디오로 찍어서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쿠퍼라는 이름의 캐나다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쿠퍼와 많은 여성들이, 쿠퍼 씨도 여성이거든요. 13,600달러를 이 사람을 위해서 모았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이 결국은 시리아로 돌려보내질 수 있는 위치에 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신청하지 말고 모든 난민 신청자는 완료될 때까지 멕시코에 있어라 하고 트위터에 얘기를 하니까 시리아 아니죠. 중미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 오려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면서 돌을 던지고 그 돌로 체류가스를 뿌리고 있는데 이 사람도 공항에서 그러니까 금지 구역 같은 데를 잠시 들어갔는가 봐요. 그것이 위법이다 해서 우리 시리아로 돌려보내겠다 하는 힌트를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쿠퍼 씨가 이리저리 일을 하고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하고도 얘기를 할 수 없었게 됐거든요.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서. 그런데 어찌하여 기자들이 이런 때 필요한 거죠. 영국의 가디언의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가디언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또 캐나다 정부가 보고는 개입을 해서 이 사람을 결국은 캐나다로 난민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비행기 타면서 이 공항에서 지내던 시리아 난민이 본인을 위해서 일해줬던 쿠퍼라는 이분께 나 가고 있다라고 이미 도착을 했겠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 쿠퍼 씨는 본인의 베드룸을 다 이 게스트를 위해서 세팅을 했는데 쿠퍼 씨가 이제서야 언론과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그냥 작은 캐빈에 사는 엄마지만 그는 공항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Why not? 내가 왜 못 돕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땡스기빙 데이도 있었고 해서 주말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이 놓치신 뉴스 저도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진박, 미국 사람들은 지금 다 진박이라고 부르고 박진구 씨인 것 같아요. 모든 미국의 NPR 무슨 CNN 전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는 인터뷰 안 하고요. 이 사람이 22살로 하버드 4학년생인데 다카의 수혜자입니다. 다카의 수혜자인데 로즈 장학금 하면은 평생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로즈 장학금을 전에도 신청을 했다가 다카라는 수혜자, 말하자면은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즈 장학금 재단에서 다시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올해는 이 진박을 장학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데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는데 나중에 해피했고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미국의 이 진박 씨와 인터뷰를 하는 앵커들이 이제 방송을 주로 말씀드리자면 앵커들이 이 진박 씨에게 물어보는 얘기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연설을 한 10분 24초 정도 되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진박 치고 하버드 치면 나옵니다. 그 연설에서 이 뉴욕에 있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고 어머니 아버지도 서류 미비자였고 본인도 서류 미비자였는데 이제 다카 수혜자인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도 참 고맙죠. 그런 이제 학생을 또 받아주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로즈 장학생이 됐는데 이 학생이 10분 정도 얘기한 것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자랐거든요. 뉴욕에서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나 네일샵에서 어떤 네일 서비스 같은 거 받아본 그런 사람들은 팍스 TV가
illegal alien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것에서 교훈을 얻었다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낙하 수혜자이기 때문에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그 얘기도 되고요. 일단 그 진박 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비자에 관한 문제니까 조금 뒤에 듣겠습니다. If you've ever eaten at a Korean restaurant or received a mani-pedi in New York City, congratulations. Like it or not, you may have partially subsidized the education of what Fox News would call an illegal alien. 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래서 아무튼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등등 그랬다는 건데 NPR의 앵커도 왜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주인박 씨가요. 우리 아버지가 식당에서 쿡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평생 미용실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헬스케어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없었고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건강보험도 가질 수가 없었고 서류 미비자가 이렇게 미국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기회를 못 얻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것을. My dad works as a line cook in a restaurant, and my mom worked in beauty salons her entire life, and so kind of watching my parents do that, combined with also seeing my parents get denied healthcare, access to healthcare, health insurance, those experiences have informed the fact that if you're an undocumented person in America.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하버드에서도 이제 그 의대 그 준비를 다 해서 옥스퍼드에 가서는 세계 그 헬스 사이언스, 글로벌 헬스 사이언스와 특히 이민자의 건강 같은 것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그런 그 좋은 꿈도 있지만 지금 이제 낙하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CNN의 앵커가 물어보는 겁니다. 패스포트 없잖아요. 그 영국으로 가려면은 여권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If you've ever eaten at a Korean restaurant, It's complicated for you. You don't have a passport, do you? So I have a Korean passport, but I 한국 don't have the 패스포트는 ability to 있다고요? travel outside of the U.S. and come back. So that's kind of 미국 밖으로 나가면 what I'm 다시 working 들어올 on 수 right 없으니까 now. 또 나중에 공부하고 와서 미국에서 How will 일할 you? I 거니까요. mean, in order to fulfill 그럼 your 어떻게 갈 residency, you have to 거냐고. go to Oxford. How will you go to Oxford, and then how will you return? Yeah, so that's really the biggest legal question in my head right now. So I'm talking with lawyers. One possibility 전 is for us 세계에서 to bring a 많은 lawsuit. 학생들이 그 신청을 해서 뭐 한 200몇 명 받았다고 하죠. 그런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됐는데도 맘대로 나가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법률노사와 그 상의를 하고 있고 어쩌면 이제 고소를 해서 좀 그 일시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긴 찾겠죠. 로즈 장학생인데 그런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학생이 많은 언론과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 학생의 얘기를 다 여러 가지로 그 여러분들께 다 그 제대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But membership and citizenship sometimes go together.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지금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을 지켜야지 된다. 이민도 뭐 합법적으로 줄을 서서 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완전히 거기에 동의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민 그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소셜 인스티튜션의 러라는 게 있고 어떤 그 문화적인 무엇도 있는데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고 우리 그 부모님들이 이리하여 이렇게 된 것처럼 시민권자이건 시민권자가 아니건 그 사회에서 멤버십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멤버십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Sometimes go together, but not always. And I think the other thing is, regardless of the occupant in the White House,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broader questions, who is American, who belongs, and who are we going to treat as members of America, those questions are what I'm more interested in. And so I think those questions are going to 본인이 그 remain. 다카로 서류 미비자로 쭉 자라면서 하버드까지 갔고 이제 옥스퍼드까지 가게 되면서 사회에는 멤버십이라는 게 있고 미국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백악관에 있든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트리트할 것인가 이민자의 그 나라인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박준 씨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인터뷰 그 이후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경에서는 그 캐러반 그 난민들이 돌을 던져서 4명의
말하자면 국경수비대가 맞았는데 국경수비대들이 그곳을 국경수비를 할 때 모든 완전히 뭐 방어복 같은 것을 입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다친 사람은 없고요. 항상 그 난민들이 굉장히 그 좌절되고 어려운 그런 그 시기에 미국 국경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충분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 박진 학생도 얘기를 했지만 팍스의 이민자에 관한 보도는 일단 유색인종 하면은 팍스에서 아름답게 비춰지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것과 또 하나의 팍스의 가장 큰 특징이 시도 때도 없이 미국 국가를 틀고 성조기를 많이 보여주고 백인들은 아름답게 묘사되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민자인 저의 눈에 보기에는 오죽하면 그 진박 학생이 하버드에서 그런 연설을 했었을 때 많은 그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그 팍스에서 제시 워러스라고 예전에 그 빌 올라일리 그때에 많이 출연했고 지금은 이제 본인 뭐 쇼도 진행하고 또 그 팍스 더 5에서 그 커멘테이터로 얘기하는 제시 워러스가 주류 언론이 너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캐러반을 보여줄 때는 여성, 어린이 이런 것만 보여주고 캐러반이 얼마나 그 폭력적이냐 이런 것은 보여주지 않는다면서 같은 커멘테이터인 제랄도 리베라 씨에게 이제 마이크를 넘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같은 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랄도 리베라 씨가 누구냐면 그 안경 끼고 조금 색이 들어가 있고요. 수염 있고 하는 그런 뭐 터크쇼 호스트도 했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팍스가 그 이민자에 대해서 뭐 꼭 캐러반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잘못 보도를 하고 있다. 그 같이 그 쇼에 나오는 제시 워러스가 얘기한 주류 언론이 이거 편파 보도 아니냐. 나 언론에 대해서 말하고 싶진 않고 팍스가 정말 그 체류가스를 어린이들에게까지 뿌리고 하는 이런 거. 뭐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사정이 달라서 그런 거죠. 또 멕시코 쪽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이 멕시코하고도 얘기도 하지 않고 체류가스를 뿌리고 하는 이런 것이요. 하면서 이 제럴드 리베라라는 팍스의 또 다른 커멘테이터는 나는 정말 부끄럽다. 이 사람들 경제 난민 아니냐. 좀비같이 보인다. 중미에서 오는 이 사람들은 침략자가 아니고 군대를 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기에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미디어가 그 반대한다는 그 사람 얘기예요. 미디어가 편파라는. But what they're not showing is that they're surrounded by almost all men who had been violently attacking and throwing things and taunting the Border Patrol. Do you think that's honest what the media is doing or dishonest? 네, 미디어가 이거 솔직하게 보도하는 거냐 아니면 dishonest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의 답이에요. I am ashamed. This tear gas choked me. We treat these people, these economic refugees, as if they're zombies from the Walking Dead. I think we arrested 42 people. 8 of them were women with children. We have to deal with this problem humanely and with compassion. These are not 네, 이런 것은 컴패션을 가지고 해야지 되고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아니다. 2,000마일이나 걸어와서 그야말로 뭐 피자 가게에서 또 그 그릇 닦으려고 하고 농사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2,000마일이나 걸어온 뒤에 내 눈에는 정말 좀비처럼 보인다. This is absolutely painful to watch. We are a nation of immigrants. These are desperate people. They walk 2,000 miles. Why? Because they want to rape your daughter or steal your lunch? No, because they want a job. They want to fill the millions of unfilled jobs we have in the agriculture. 수많은 우리가 그 미국 말하자면 백인들이 그 일하기를 싫어해서 하지 못하는 언필드한 잡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당신들의 딸을 강간하고 당신의 런치를 훔치려 온 사람이 아니다. 범죄자 취급할 필요 없다. Sector. They want to wash dishes in the restaurants. They want to deliver the pizzas. For goodness sake, I can't. We suspend our humanity when it comes to this issue, and I fear that it is because they look different than the. Geraldo, can I respond? 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또 뭔가 껴들려고 하고 그 말이 뭐 인종차별주의야 뭐 이렇게 제시 워러스가 얘기도 하고 하는데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그 인종도 그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두 사람 다 미국에서 그 태어났지만 제랄도 그 리베라 씨는 아버지가 그 택시 기사를 하셨는데 푸에르토리코 태생이고 어머니도 식당 일을 하셨는데 러시안 주이시거든요. 주이시는 뭐 어떤 계열이건 굉장히 그 차별의 그 고통 같은 그 역사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이시가 또 그 이민 이슈라던가 소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버럴하죠. 아무튼 미국이 지금 이런 문제고 지금 대통령은 국경에서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벽을 세워야지 된다. 오늘 정치인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잠시 뒤에 또 이제 최종적인 딱 그 점을 찍는 그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12월이 가기 전에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지역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태어났던 곳이군요. 미시시피의 어느 지역인가요? T자로 시작되는데 투펠로.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런 말을 한 거군요. 연설할 때 갑자기 지금 상원 의원 엘라바마주의 상원 거기 미시시피주요. 엘라바마가 아니라 그쪽에서 태어났다 나중에 이제 테네시에서 활동을 많이 한 게 엘비스 프레슬리인데 투펠로에 가서 한 80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처음 갔다고 하죠.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항상 사람들이 나한테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생겼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주 큰 칭찬으로 나는 듣고는 있다. 노랑머리만 빼놓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검은 머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이 내일 아침이면 당연히 탑뉴스가 될 텐데 선거 치러지고 있어요. 원래 1978년도 79년, 78년부터 2018년 올해였어요. 올해 초에 이제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고 사임을 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 자리를 그 임시로 백인 여성 그 샌디 하이드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이제 지명받아서 채우고 있는데 이 이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이 미시시피 지역이 뭐 워낙에 그 남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인종차별적인 것이나 아니면 딸이랑 같이 흑백 그 분리교육기관 하는 이런 것도 방문을 하고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교수형 처하는 것. 해서 어제 보니까 미시시피 주 의사당에 교수형 할 때 그 쓰는 것 같은 그 로프 같은 것도 누가 걸어놓고 해서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 몇 개월짜리 그 연방 상원 의원을 지원하러 어제 두 군데 가서 선거 유세했고요.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마이크 에스피라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그 농림부 장관인 줄 알았는데 전에 그 아주 오래전에 클린턴 시대에 그 농림부 장관을 지낸 마이크 에스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이후에 이 후보가 뭐 여러 가지 그 농림부 장관이었으니까요. 한 30개 정도 아이보리 코스트에서의 뭐 코코아 무슨 비리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고 나니까 30개 다 그 무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이긴다면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대부분이 공화당이 의석을 가져갈 것이다. 공화당이 한 400만 달러를 썼고 민주당이 120만 달러 선거 자금은 그 정도로 썼고요. 누가 되든지 역사인 거죠. 아주 이제 장기적으로 첫 번째 여성 미시시피에서 공화당 이제 그 연방 상원 의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되면 첫 번째 1982년 이후에 블랙 상원 의원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글쎄요. 대통령의 그 지원이 어제 보니까 공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데 지난번에 엘라바마에서도 그런 스캔들이 있었던 그 검사 시절에 10 몇 살짜리 소녀를 포함해서 여성들을 뭐 그렇게 했다는 그 후보를 지지했는데도 떨어졌잖아요. 로이 모어를 지지했는데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워낙에 이 공화당 현직 그 여성 연방 상원 의원이 말로나 행동으로나 또 과격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원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8%로 일주일 전보다 5포인트 내려가서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지금 60% 됐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로이 모어를 엘라바마주 상원 나갈 때 지지했을 때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정도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할 때도요. 그리고 샤롯츠빌에서 KKK단도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대통령 지지율은 60% 됐거든요. 지금은 반대인 겁니다. 지지율은 38%, 그 직무 능력 별로야 하는 사람이 60%라서 이게 더 내일 결과가 주목되고요. 지금 그 민주당의 하원은 캘리포니아주 21지구를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400몇 표를 현재는 공화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에요. 그쪽이 이제 프레즈노, 컨 카운티, 킹 카운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의 현 의원에 비해서 436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하원이 지금 38석을 가져갔는데 39석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마지막 남은 그런 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이 리처드 닉슨이 이제 워터게이트로 물러나고 나서 가장 많은 그 하원 표를, 그러니까 하원 의석을 되찾은 게 되거든요. 2010년도에 민주당이 63석을 잃었던 적이 있고 공화당이 63석을 가져간 적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오바마가 처음 등장할 때 민주당이 57석이나 가져왔고 그 뒤에 63석을 잃은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얻은 것을 굉장히 그 기록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꼭 의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 그 하원 그 연방 하원 선거에서요. 물론 하원 선거니까 지역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 사람들 88만 5천 명이 민주당 쪽에 더 투표를 한 겁니다. 하원만 계산을 하면요. 아니 87만이 뭡니까? 880만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역시 주지사도 민주당이 의석이 23석 대 27로 적지만 공화당 그 주지사가 더 많지만 인구별로는 굉장히 민주당이 더 많은 거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그런 그 차이가 되고 아마 21지구에서도 최종적으로 개표가 돼서 민주당이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이 이기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뭐 900만 표 이상을 더 그 민주당이 이번에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53석에서 7석만이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이 갖게 되는 그런 건데요. 이번에 선거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하원만 보자면요. 아시안의 79%가 민주당에 투표를 했고 전국적인 계산입니다. 라티노의 72%,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66%, 또 무슨 뭐 대학 졸업한 사람의 60%, 와이트의 45%,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39%가 이번에는 그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굉장한 변화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의석은 하원 435석 가운데 234대 200. 그리고 이제 플러스 원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민주당이 21지구 캘리포니아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그리고 상원은 100석 가운데서 민주당 47, 공화당 52석, 현재 51대 49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47대 52고 미시시피 오늘 그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화당은 현재까지는 한 석을 얻은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 처음엔 뭐 4석까지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이기면 2석을 그 얻게 되는 것이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38석 또 이제 21지구 이기면 39석 뭐 어떻게 계산하면 40석이 되는데 39석, 40석, 뭐 뉴욕 쪽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다 나중에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굉장한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그 파란색 웨이브가 많이 있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제 전해드렸었던 제너럴 모터스의
한 15% 정도를 레이오프하는 것, 공장 직원도 그렇고 화이트 칼라 직원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의미인 겁니다. 무역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12월 달쯤 되면은 내년은 경제가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연결이 된 거죠.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하고 특히 이제 알루미늄, 철강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제너럴 모터스만 하더라도 한 10억 달러 정도는 손해를 봤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만들려면 다 필요한 거 미리 다 예상이 됐었고 얘기가 됐었던 그런 겁니다. 그런 문제들도 물론 어제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 레이오프 한다고 15% 14,300명 정도 미국과 캐나다 5군데 공장 문 닫는다고 한 것에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단을 만들지 않고 뷰익의 특정 모델이라든가 쉐비 임팔라 아니면 캐딜락 CT6 이런 등등 심지어는 쉐비 볼트도 일정한 모델 어떤 모델은 안 하고 특정한 모델은 또 많이 전기 자동차 하고 그런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중국과의 무역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 자동차가 더 이상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동차가 도요타 캠리, 혼다 시빅, 혼다 아코드, 도요타인가요? 코롤라, 닛산 알티마, 닛산 센트라 이런 자동차잖아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게 되고 그렇다고 자동차를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트럭이라든가 SUV 또 크로스오버 여기에 집중을 하고 제너럴 모터스도 특정 모델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제너럴 모터스뿐만이 아니라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포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금융기관이라든가 원래 그래요. 이 자동차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딜러만 하더라도 딜러 하다 보면 보험회사도 넣고 융자회사도 넣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포드도 자동차 업계에서는 예를 들어 머스탱 정도만 갖고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제조업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오하이오에 미시건에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꼭 미국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자동차들도 여러 가지 문제상 이런 것을 겪고 있고 해서 결국은 무인 자동차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새로운 것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제 포드도 제너럴 모터스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 조금 세이브를 해둔다. 이미 경기 나쁠 것을 예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슬로우 다운 된다는 것을 다 업계에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이미 조금 식고 있고 지금 캠프파이어 그쪽에 한 2만 6천 가구 정도가 홈리스 피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집을 지어도요. 개발업자가 만약에 집을 어찌어찌 해서 지어놓는다고 해봐요.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집을 사죠. 그런데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니까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너럴 모터스도 배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기업에 그렇게 많은 세금 감면을 해주고 살찌워 줬더니 아니 이제 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돈이 어디에다 갔느냐고요. 돈이 어디에 갔느냐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올해는 못했지만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캠페인 본부장을 했었던 폴 매나포트 그리고 대통령의 아주 친한 친구인 부자 친구죠. 로저 스톤의 측근인 제레미 코시 이 두 사람이 제레미 코시의 경우는 이거 특별검사와
프리바겐 안 하겠다, 프리딜 안 하겠다 했고, 폴 매나포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사를 받는 도중에 굉장히 그 거짓말을 계속 많이 해서 특별검사 측에서 그와의 그 사건 합의, 뭐 형량 뭐 조절하고 뭐 이런 등등 그 플리딜을 깼습니다. 한 사람은 저 사람이 깼고 한쪽은 이제 특별검사 쪽에서 깼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 중요하냐면 이 특별검사 측에서는 폴 매나포트 같은 사람, 또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측근 제러미 코시는 뭐 커멘테이터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두 사람의 증인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특별검사에게 나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코시 같은 경우는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폴 매나포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가 너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이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 프리바겐을 깰 정도까지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한다고 믿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모든 것에 너무 많이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그 선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그 알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다가 러시아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푸틴으로부터 보복당하느니 감옥에서 평생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제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얘기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이 폴 매나포트가 위키릭스가 러시아로부터 추정하기를 러시아로부터 민주당 전국위원회나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을 해킹한 것을 받아서 위키릭스가 폭로했다. 이게 이제 지금 정설처럼 돼 있는데, 이 폴 매나포트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뭐 선거에 나간다고 출마한다고 선언하기 몇 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이 되기 몇 개월 전에 위키릭스의 줄리안 아산지를, 위키릭스가 그 에콰도르 그 런던에 있는 그 대사관에서 피신해 있었잖아요. 망명. 그 대사관에서 3번을 만났답니다. 2016년 3월경에요. 그래서 이제 3월경에 3번을 만났다기보다 전체적으로 3번 만났고 3월에도 만났다 하는 것이 에콰도르 정보국이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 내용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폴 매나포트는 이것도 아니라고 하고 해서 지금 이 특별검사가 어떤 그 결론을 가지고 나올까, 뭐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관심은 땡스기빙 데이였습니다. 그때 그 엘라바마주의 큰 몰, 말하자면 뭐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그 뭐 갤러리아 같은 그런 몰에서, 이름도 갤러리아예요. 그 갤러리아에서 총격 사건이 나서 18살과 12살 그 피해자가 총에 맞았는데,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21살의 EJ 그 브래드포 주니어라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총을 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언론은 그는 총을 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언론은 그는 총도 갖고 있지 않았다. 또 다른 워싱턴 포스트는 그가 총기 소지 허가증이 있었고 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총을 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는 대체적으로 이제 총소리가 나잖아요. 총소리가 나서 누군가가 다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총을 갖고 있으면 총을 이렇게 총에 손을 대기 시작하죠. 또 엘라바마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경찰 조사하라고 그 시위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흑인이 무고하게 숨졌다는 거죠. 어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라스트 탱고 인 페리스의 감독이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가 숨졌잖아요. 이 사람이 이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데, 마지막 황제와 함께 이 영화에서 마론 브란도가 그 당시에 뭐 40 몇 살이었고 여배우가 19살인데 이태리에서는 금지됐잖아요. 엑스레이 영화고, 이 어린 소녀와 그 당시에 7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정말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남자와 여자와의 가장 은밀한 접촉을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했다고 하고, 여배우는 말 안 하고, 여배우는 아마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런 상황, 이게 또 시대 정신인 거죠.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미투 무브먼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